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데 여기서 법인세법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 소득세법에 없고 법인세법에만 있는 조문이 있어요. 자, 앞에 조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조문을. 자, 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에 보면 특수관계인과 거래라고 돼 있지. 특수관계인과 거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행령에 보면 이런 조문이 있어.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와의 거래를 통한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법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 가보면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와의 거래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에 국회에서 정해놓은 법을 넘어서 시행령에서 과세범위를 확대했으니까 위임 입법 금지가 되는 거잖아. 포괄 위임 금지 비슷한 게 되는 거잖아.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지금 과세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A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B 법인이 있어요. 여기에 주식을 인수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B의 주인이 A가 있었던 거지. A가.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유상 증자를 해. 증자를 하면서 제3자 배정을 해서 여기 이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 A. A의 이사들이 갑, 을, 병.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딜이 성사돼. 매각을 해, 매각. 그러면 지금 주주가 A,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C한테 판다고. 얘네들이 주식을 다 C한테 팔아. 근데 A는 지분이 최대 주주고 굉장히 많아. 상장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C 있지, C. C는 A 지분만 확보해도 끝이야. 상장사는 한 30% 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법인은 A법인 주식만 사면 충분해. 근데 갑을병 것도 한꺼번에 사는 거야. 한꺼번에.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매매 가격을 결정하잖아. 매매 가격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다 똑같은 가격을 주는 거야. 다 똑같은 가격. 그러면 살 때 사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얹어준단 말이야. 상장사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장사 30% 가진 애를 사. 그럼 시총이 1조야. 30%면 3천억치 돈 주고 사면 되잖아. 3천억 주고는 안 팔아 여러분. 난 경영권이 있다고. 경영권. 썸띵 알파가 있단 말이야. 그럼 4천억 5천억 주고 파는 거야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경영권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받아. 근데 그걸 갑을 병도 똑같이 받은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 거래에서 A는 손해를 본 거죠. 어차피 패키지로 산다라고 하면 전체 금액을 산다라고 하면 내가 받아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이 갑을병에게도 일부 이전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의미 이해하시겠죠? 근데 재밌는 건 A와 갑을병이 거래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게 아니라 특수관계인 외자를 통하여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이때 부당행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지. A가 손해를 본 거잖아. 그만큼. 그러니까 계산식은 굉장히 어렵겠지. 어떻게 하냐면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다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날 시장 종가로 받았다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예서 갑이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한 주당 10,000원이야. 그럼 100만 원을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날 종가는 하루에 7,000원밖에 안 돼. 그럼 주당 3,000원씩 프리미엄을 받은 거잖아. 얘가 받아서 얘한테 줬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해하셨어? 이렇게 걸은 거야. 법원도 근데 인정해줘 이걸. 법원도.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라도 이렇게 분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프리미엄 대가를 다 받고 나서 그중 일부를 여기 갑을병에게 띄워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갑을병은 유상 증자 요 비회사 있잖아. 증자 대금도 사실 필요도 없었어. M&A 직전에 저기다 태운 거야. 이해하셨어요? 태웠다고 돈을. 그리고서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러면 사실 A가 받을 돈을 지들이 형식을 갖춰서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세된 거야. 지금 상황이. 자, 가보겠습니다. 별표 치시고 중요한 판례예요. 굉장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물론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회거래, 다단계 거래 등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간접 거래를 포함한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은 이런 것 같아. 나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익을 분여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부당이익이 맞단 말이야. 그죠? 근데 법에 보면 이렇게 직접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과세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한 거잖아. 그런데 부당의 계산부는 여기만 있잖아. 여기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 직접 거래한 경우만 있잖아. 근데 여기다 실질과세를 한 번 더 없는다면, 실질과세는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없는다면 제3자를 통하여 지급했지만 실제 지급한 것과 같은 거잖아. 간접거래잖아. 그래서 판례도 거의 보시는 것처럼 부당의 계산 부인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우회거래, 다단계 거래 등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문 등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두세 개 이상 해야지 나도 이게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그냥 내 생각인데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냥 어쨌든 특수관계인, 판례도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주식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를 임원들과 주식수에 비례하여 나누어 가졌는데 의미 이해하시겠죠? 임원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을 만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사 이익을 임원들에게 분여한 것이고 이는 매수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설은 이제 가장 비판하는 게 야 부당의 계산 부인 조항은 그 예시가 그 딱 정해진 건데 그거에 벗어나는데 유형별 포괄주의처럼 만들려면 적어도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시행령에 막 넣어놓고 막 과세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그거에 듣지를 않아.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내 개인적인 생각 왜 말을 안 들었냐면 대법원이 여는 위임입법 금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실질과세 이거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학설은 비판이 많아요. 법률에 위임 없이 과세 범위를 확장했다. 조세 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 그러면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C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C는 의제기분 막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얘한테 사는 가격과 얘한테 사는 가격이 지금 달라야 되는데 얘한테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거래 걸리면 얘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주식 거래나 토지 거래에 있어서 의제기분 이슈는 같은 가격으로 사도 이슈가 생기고 또 얘만 비싸게 사면 또 과세한점 뭐래. 왜 얘만 비싸게 주고 샀냐고 그러지. 근데 그건 판례가 많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과 아닌 주식은 서로 가격이 다르다. 이건 많단 말이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많아. 자, 두 번째 갑니다. 요건 객관적 요건입니다. 제3자가 바라봤을 때 그 제3자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이상하다는 거야. 왜 저래? 이런 거죠. 세금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왜 저래? 근데 사실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사람이 그 당시에 했던 행위가 늘 객관적이라 볼 수 있냐? 그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죠.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에 내가 샀는데 주식가가 막 떨어져. 이때 다시 올라왔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팔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우리 더 사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의사결정이라는 게. 근데 적어도 어느 상황은 돼야 된다는 거야. 열이 있으면 9 이상은 안 그래야지. 다 안 그래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시가로 사느냐 아니냐인데 이게 시가가 지금 내일 시가를 모르고 지금에서는 되게 비싸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의사결정일 수도 있고. 자, 나도 테슬라가 이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알았니? 아니 지난번에 저 친구 선생님 주식 팔면 얘기를 해달래.
사게 뭐 이러면서 선생님 팔면 그렇게 더 올라간다. 이 새끼. 어쨌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야 이게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냐라는 것.